제2차 건설부문 일꾼 대강습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이 펼친 건설의 대본영기 21세기 문명 계약기를 끝없이 빛내어 나갈 참가자들의 충천한 혁명적 열의 속에 제2차 건설부문 일꾼 대강습이 연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9일에 있은 건설부문 사업청화회의 2일 회의에서는 토론들이 계속됐습니다.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강령적 서한, 새로운 건설혁명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문명발전을 선도해 나아가자는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새로운 건설혁명으로 강력히 인도하는 불멸의 대강이라고 격정이 넘쳐 토로했습니다. 그들은 당중앙의 독창적인 건설사상과 탁월한 용도에 의하여 인민대중 제일주의 건축의 새 시대가 펼쳐지고 주체건축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룩되었으며 세계를 주름잡는 건설신화가 끊임없이 창조되어 사회주의 강국건설 투쟁을 힘있게 추동한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먼저 비범특출한 실력과 세련된 용도로 저국 당의 인민대중 제일주의가 빛나게 구현된 건설의 대본영기를 펼쳐주시고 우리 국가의 전면적 부흥을 위한 역사적 위협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전체 강습 참가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다음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렸습니다. 그들은 사회주의 강국건설 투쟁에서 건설부문 사업을 중시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전제적인 사상이론적 예지와 불면불유의 정력적인 용도로 새 시대 주체의 건축 대강을 시향히 밝혀주시고 일꾼들의 안목을 틔워주시며 건설혁명을 일으켜주신 불멸의 업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토론자들은 건축에서 인민대중 제일주의와 주체성, 민족성, 현대성을 고수할 때 대한 당정책을 확고히 구현하고 건축인재 육성에서 성과를 이룩한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건설혁명은 당의 건축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전문지식에 정통한 참다운 혁명인재, 창조형의 건축인재들을 도만히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건축의 미래를 억척같이 떠매고 나갈 역군들, 실력 있는 건설 부대를 품을 들여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인민군대가 당의 부름에 과감한 실천으로 화답하며 수많은 중요 대상 건설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적 당군의 기상을 힘있게 떨친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인민군대를 당의 구상과 정책의 철저한 집행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할 일념 안고 당중앙의 명령지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투쟁 기풍을 발휘하여 여명거리와 양도건천 문화휴양지, 송신송화지구 1만 세대 살림집을 비롯한 웅장한 건축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웠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세멘트를 비롯한 건재 생산을 장성시켜 대건설 전투에 적극 이바지한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최근 년간 세멘트 생산에서 최고 생산 연도 수준을 돌파한 성과, 자체의 과학기술력을 증대시켜 국가적인 중요대상 건설에 많은 석재와 타일을 생산 보장한 경험들에 대하여 그들은 토론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일꾼들이 당의 건설정책 관철에서 조직자, 기수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소환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평양시를 더욱 웅장 화려하게 꾸리며
지방이 피어나는 새 시대를 이뤄나가기 위한 건설혁명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켜 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들은 삼지연시 건설을 통하여 지방건설의 교과서를 창조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준 당중앙의 불멸의 영도 업적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모든 공사에서 완강한 조직력과 실천력을 발휘함으로써 당에서 맡겨준 그 어떤 대상건설도 훌륭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들을 경청하면서 강습 참가자들은 걸출한 용도력으로 경이적인 건축 창조의 새 시대를 펼치시며 부흥번영의 리상사위를 당겨오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에 대한 무한한 신뢰심으로 가슴거리였으며 당의 건설 정책을 철저히 관철해 나갈 때 나라의 건설 사업 전반을 세계적 높이에 확고히 올려세울 수 있다는 데 깊이 공감했습니다. 토론들에서는 일꾼들이 당의 건설혁명 방침 관철에서 맡고 있는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결함들과 그 원인이 분석 정화됐습니다. 토론자들은 건설을 나라의 전반적 국력을 제거하며 인민들에게 신심을 주고 사회주의 문명회로 선도하는 중요한 정치적 사업으로 내세운 당중앙의 순간 뜻을 명심하고 대건설 전투에서 위훈을 창조해 나갈 결의들을 표명했습니다. 진지한 토론들을 들으면서 전체 참가자들은 당의 건설정책 관철에서 이룩된 우수한 경험들에 토대하여 새로운 건설혁명의 전금하다에서 자랑찬 성과들을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우리식 사회주의의 문명발전을 힘차게 선도해 나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 동지가 건설부문 사업총화회의를 결석했습니다. 건설부문 사업총화회의에 이어 당의 웅대한 구상을 받들고 건설에서 공로를 세운 설계가들과 일꾼들, 혁신자들에 대한 당 및 국가 표창 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김일성 훈장이 정용택 동지, 맹경찬 동지에게, 김정일 훈장이 길성웅 동지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류경훈 칭호와 함께 금메달 마치와 난및 국기훈장 제1급을 백성훈 동지, 김순철 동지, 박성민 동지, 김상영 동지, 송학 동지, 로익 동지가 수여받았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전함을 모신 시계 표창이 리철삼 동지에게,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은 동지의 표창장이 김대길 동지, 박정열 동지, 김무송 동지, 김관수 동지, 한용남 동지에게 수여되었습니다. 김일성 청년영예상이 김국철 동지, 배림광 동지, 김이력 동지, 류지송 동지, 오영훈 동지에게, 김종일 청년영예상이 원혁철 동지, 김충미 동지, 뇌진성 동지, 신철민 동지에게 수여되었습니다. 김화성 동지가 인민설계가 칭호를, 김종범 동지, 김송학 동지, 리병학 동지, 림광 동지, 김종관 동지가 공은설계가 칭호를,
리성호 동지, 현기선 동지, 류명도 동지, 정철 동지가 공훈건설자 칭호를, 윤인진 동지, 최룡세 동지, 이영수 동지가 공훈자동차 운전사 칭호를, 김창호 동지가 공훈기술자 칭호를, 이광철 동지가 공훈소송공 칭호를, 박광태 동지가 공훈기계제작공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또한 국기훈장 제1급이 20명에게, 노력훈장이 28명에게, 국기훈장 제2급이 56명에게 수여됐습니다. 전체 강습 참가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심장 깊이 새겨 안고 맡은 조소마다에서 혁혁한 미운을 세움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눈부신 대건설 성과로 담보해 나갈 혁명적 여기에 넘쳐 있었습니다. 제2차 건설부문 일꾼 대강습 참가자들은 새로운 건설혁명 수행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문제들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한 실무 강습에 들어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열돌과 위대한 장군님 탄생 요든돌술 맞는 올해를 혁명적 대경사의 해, 새로운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자 탁월한 사상과 용도로 주체혁명기업을 승리한 길로 이끄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중앙연구 토론회가 9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니일한 동지, 중앙과 평양시안의 당 행정, 근로단체 일꾼들, 무력기관, 과학, 교육, 문학예술, 출판, 보도, 혁명사족부문, 당 간부 양성기관의 리론 선전 일꾼들이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사상리론적 업적과 영도의 현명성을 깊이 있게 론중한 논문들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당역사연구소 소장 김영광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교장 백형철 동지, 조선인민군 장영 박용일 동지, 조선노동당 출판사 사장 겸 책임주필 김초로 동지,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문철 동지가 발표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는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들은 활동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자주시대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빛을 뿌리도록 하신 걸출한 사상들원가이시라고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당건설 용도사는 비범한 정치 실력으로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불패의 비력을 남김없이 과시해온 불멸의 면대기로 빛나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필승불패의 선군 정치로 조국과 혁명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은 천하제일 명장 절세 애국자이시라고 높이 칭송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시대와 혁명 조국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주체혁명기업을 영원히 계승 완성해 나갈 수 있는 확고부동한 담보를 마련하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천추만대의 길이 빛내어 나가는 데서 자기들이 맡고 있는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갈 교리를 표명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여든돌을 맞으며 당정책 관철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일꾼, 근로자, 군인들에게 당 및 국가 표창이 수여되었습니다. 당 및 국가 표창 수여식이 9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 동지와 공로자들이 수여식에 참가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종용을 최룡해 동지가 전달했습니다. 김종일 훈장이 고태철 동지, 정광철 동지, 박문호 동지에게 수여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노력영웅 칭호와 함께 금메달 마치와 난 및 국기훈장 제1급을 오병곤 동지가 수여받았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존함을 모신 시계 표창이 김용남 동지, 김소나 동지, 리철민 동지, 정용철 동지, 최명철 동지에게,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은 동지의 표창장이 현옥주 동지, 박형열 동지, 리창yok 동지, 로명철 동지, 김종철 동지, 한병익 동지, 리경도 동지, 주영석 동지, 최용수 동지, 리금혜 동지, 박용찬 동지에게 수여됐습니다. 윤용철 동지가 인민과학자 칭호를, 홍연희 동지, 박화순 동지가 인민교원 칭호를 수여받았으며 25명에게 공운과학자, 공운교원, 공운기술자, 공운용해공, 공운전력공, 공운열관리공, 공운탄부, 공운광부, 공운운재공, 공운산림공, 공운기관사, 공운자동차 운전사, 공운의사, 공운회계원 칭호가 수여되었습니다. 수여식에서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평범한 근로자들을 감높이 내세워주시며 최상의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신 데 대하여 격정에 넘쳐 말하면서 위대한 당중앙의 향도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오늘의 거창한 투쟁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기수가 되고 선봉투사가 될 굳은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광명성절경축 전국미술축전 애국 혼신의 한평생 중앙미술전시회가 9일 조선미술박물관에서 개막됐습니다. 백두산정의 고연이 서 계시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거룩하신 영상을 형상한 미술작품을 중심홀에 종중히 모신 전시회장에는 졸세 위인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뜨겁게 흐르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일환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한 개막식에서는 문화상 승종교 동지가 개막사를 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봤습니다. 조선아 조국 해방을 앞둔 2월의 명절, 아크릴화, 조선아 노를 빛내리 등의 작품들은 졸세 위인의 비범특출한 위인상을 감명 깊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전시회장에는 혁명의 대성인이시며 인민의 자유로운 오보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 생애와 위인적 풍모를 전하는 영상미술 작품들이 모셔져 있으며 장군님의 애국염원, 강국염원이 눈부신 현실로 펼쳐지는 내조국의 자랑찬 모습을 담은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꽃피어난 사회주의 선경들과 애국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빛내어가는 인민들의 투쟁 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탄생 여든들 경축 우표 전시회가 9일 조선 우표 전시장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주창일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국가우표 발행국 일꾼들과 종업원들, 평양시 안의 우표 수집가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사를 주창일 동지가 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봤습니다. 전시회장에는 한평생 혁명의 붉은 길을 높이 드시고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을 빛나는 승리의 한 길로 이끌어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담은 우표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위대한 당의 용도 밑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 건설의 연대들에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을 보여주는 우표들, 국가 부흥의 새 시대가 펼쳐진 조국의 약동하는 현실을 반영한 우표들 등이 주제별로 전시됐습니다. 우표 수집가들이 출품한 다양한 우표들도 전시돼서 당의 운정 속에 꼽혀나는 우리 인민의 문명한 문화 정서 생활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조를 맞으며 제23차 전국 청소년들의 충성의 축전이 개막됐습니다. 9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된 개막 모임에는 청년동맹 일꾼들, 평양시내 청소년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사회주의 애국 청년동맹 중앙회의 위원장 문철 동지가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자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대같은 운정 속에 마련된 이번 축전이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달려갈 전체 청년동맹 일꾼들과 청소년들의 높은 정치적 요리에 의해서 성과적으로 진행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축전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이어 교리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축전을 통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우리 당의 혁명 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축전의 전 과정을 동맹 내부 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전환시켜 모든 동맹 조직들을 단결력과 전투력이 강한 쇳소리나는 조직으로 튼튼히 꾸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뜻깊은 광명성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지금 평양시 안의 여러 화초 사업소에서 수도의 고리를 더욱 화려하게 단장시킬 아름다운 꽃들을 계절을 앞당겨 활짝 피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광명성조를 맞으며 금조나 애기국하고 삼색제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품종을 키우고 있습니다. 모든 화초들이 생육 온도 조건이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우선 첫째 온도 보장을 해줘야 되고 그에 따르는 용량 관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고온성 화초들에 대한 온도 보장을 밤 온도는 15도, 낮 온도는 25도를 보장해줘야 됩니다. 이 밖에도 우리 사업소에서는 말린 꽃을 여러 가지 형식으로 곱게 만들어서 고리에 장식할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을 키우면서 보니까 꽃을 키우는 것이 단순히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온도나 보장한다고 해서 저절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꽃을 키우는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에 의해서 더 활짝 아름답게 피웁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12월 중순과 1월 사이에 평면 온도가 2 내지 3도 낮아져서 화초들이 생육 조건에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 안에 모든 종업원들은 기술적 요구대로 온도 보장을 해서 꽃을 아름답게 피웠습니다. 지금 특색 있는 대형 한해들도 설계하고 그에 맞게 화초들을 다양하게 배치하기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래서 광명성주를 맞으면서 구역 안의 모든 거리들을 더 밝고 아름답게 단장하려고 합니다. 2월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인 사망자 수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전파로 해서 세계 각지에서 감염률과 함께 사망률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1월 말까지 8,000명 개선이었던 하루 사망자 수가 2월부터는 연일 1만여 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말에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가 발견된 때로부터 2달 남짓한 기간 전 세계적으로 50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2020년 1월 첫 사망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6달 동안에 등록된 사망자 수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는 일반적으로 중증 위험도가 델타 변이 비루스보다 덜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전염력이 훨씬 강한 것으로 해서 매우 짧은 기간에 델타 변이를 밀어내고 우세종으로 등장했습니다. 지난주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의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아메리카와 유럽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사망자 수의 44%는 아메리카 지역에서 28%는 유럽에서 발생해서 두 지역이 피해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련의 주요 확진들이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에 대해서는 기존 변이 비루스보다 중증, 유증상, 감염 예방 등 모든 면에서 보력이 떨어진다고 밝히면서 확진 접종자들 속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9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4억 338만여 명, 사망자 수는 579만 3,9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마다가스카르에 지난주 열대성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라의 전반적 지역을 휩쓴 폭풍으로 7일 현재 20명이 목숨을 잃고 살림집들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6만 9천여 명이 긴급 소개됐는데 강들의 수위가 높아지고 산사태 위험 개소들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그 수는 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에서 암석층의 붕괴로 석유관이 터져서 많은 양의 원유가 아마조나스 강으로 누출됐다고 합니다. 원유 누출로 해서 아마조나스 강 유역의 105개 지역에서 음료수 포장과 오업 활동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누출된 원유량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 전 케니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소형 축전지 냉동기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전기가 보장되지 않은 임의의 조건에서도 의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송달할 목적으로 이 냉동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소형 냉동기의 축전지는 태양빛 전지판을 이용해서 충전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한 번에 2시간 정도 충전해서 최고 9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물새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서부 지역에 있는 호숫가로는 매해 11월부터 다음해 봄까지 많은 펠리칸들이 날아든다고 합니다. 일명 사다새라고도 불리우는 펠리칸은 국제적인 보호동물로서 온화한 지역의 강이나 호수, 잔잔한 바닷가에서 무리지어 살면서 주로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산다고 합니다. 조류학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펠리칸을 비롯한 물새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기 원천이 풍부한 서식지들을 적극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낮 최고 기온이 어제보다 더 높아졌는데 북부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이상이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6도로서 평년보다 4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도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2월 11일 금요일 음력으로 정월 유랄입니다. 내일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북부 내륙과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 라선시에서 개었다가 흐려서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겠고 평안북도 서부 지역에서는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5도 이상으로 예견되고 또 날씨는 따뜻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령화 7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었다가 흐려서 오후와 밤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었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후렸다가 오전부터 계획했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사려온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미령으로서 령화 22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금야 지방으로서 1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날씨입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계획했습니다. 모레 함경북도 해상에서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